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주 웃기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간 넘긴 초선 비례나 또는 비례대표위원이나 또 일부입니다. 일부. 또 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있던 그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공천장을 딱 잡아 들어서 운 좋게 선거에서, 왜냐면 그 야당의 텃밭, 송파구나 뭐 이런 강남군이 이런 데죠. 이런 데서 당선된 초선. 갑자기 당권 도전한다고 나왔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날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났다. 못난 녀석은 못난 녀석다운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젊은 피,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젊지도 않습니다. 50대가 뭐 젊습니까? 젊다면 20, 30대가 젊은 거지. 그게 무슨 젊은 피입니까? 늙은 피가 있고 젊은 피가 있습니까? 정신세계가 젊어야 그게 젊은 피지. 정신세계는 탐욕과 욕망과 엉덩이 뿔로 차있는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젊은 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젊은 피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면서 야당의 70년대생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도전은 자유입니다. 또 덕성을 쌓고 훌륭한 그 소위 상향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받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좋죠. 그러나 지금 각 이름도 성도 모르던 사람들이 당권 도전한다고 그러고, 그들이 이 정치에 입문한 동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 메커니즘을 보면 참으로 가당치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훌륭해서 이렇게 픽업되고 온 사람들은 또 따로 있죠. 예를 들면 조수진 의원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한 앵커에다가 언론인에다가 또 정치 분석에다가 모든 걸 겸비했던 분입니다. 또 합참 작전본부장을 하고 수도경비사령관을 했던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는 군 내부에서 또는 내외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도 굉장히 국가안보통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또 윤희숙 같은 분은 보십시오. 얼마나 KDI에서 이렇게 훈련되고 지성으로 지식으로 또 파이팅으로 열심히 해온 그 비례대표위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거론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민주당에 포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은 분들이 젊은 피가 당권 잡아야 한다 하면서 70년대생들의 도전이라는 그런 제하의 글이 조선일보에 떴습니다. 이들은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유승민계로 불려진 김웅이라는 사람이 송파구에 나왔죠. 검사 출신인데 이번 검찰에 있을 때 뭔가 혁력한 소위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수사를 했다든가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검사내전을 하나 썼다는 이유로, 검사내전이 저는 뭐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 검사내전 썼다는 이유로 해서 픽업돼 가지고 지금 그 유승민이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이 나온 당권 도전하면서 느닷없이 지금 당에 그래도 보배인 당권이
주자를 할 수 있는 이 무소속이지만 이 무소속이 비참하게 무소속으로 밀려간 겁니다. 자기가 무소속을 택하려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택하지 않을 수 없이 국민의힘에서 전직 당대표 2번 하고 당의 그 어려운 시기에 탄핵 이후에 대선 주자를 해서 2등을 했었던 그때 26%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유승민은 몇 프로 했습니까? 5%인가 뭐 6%인가 됐죠. 안철수도 뭐 10% 됐던가요? 네. 그런 정도인데도 이렇게 큰 격차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바로 홍준표인데, 홍준표를 목표로 삼고 당권 대전을 도전을 했습니다. 홍준표 복당 안 돼! 하면서 그냥 마치 어떤 정치작전의 주역을 맡았다는 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김종인을 만나고, 김종인은 홍준표에게 수사를 받았던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갔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동아은행 그때 돈 받았다 해가지고, 무슨 정치자금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수사를 해낸 사람이 수사 홍준표인데, 그건 수사기관에 있을 때 홍준표가 뭐 잘못 수사했습니까? 뭐 고문을 했습니까? 뭐 때려 팼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정식 수사를, 그것도 대검에서 검찰청에서 수사를 좀 도와달라 잠깐 출장 나왔는데, 그때 모래시계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던 홍준표가 수사 몇 분 만에 하여튼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종인의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 이 김웅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걸 또 만났지 않습니까? 또 만났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김종인 씨를 모시겠다 하고 국민들 앞에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갑자기 홍준표를 붙잡고 복당 안 돼! 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젊은 피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젊은 피가 아닙니다. 아니, 나이 50 넘어간 사람이 무슨 또 젊은 피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주사파들 다 나가. 너희들 지금 586들 다 그 운동권들 이제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누릴 거 다 누렸잖아 하고 나가라고 지금 하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젊은 피가 아니고 늙은 피 나가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데 뭐 새로 나와서 당권을 잡아야 되느니 뭐니 하고 외치면서 엉덩이 못된, 정말 송아지 엉덩이에 뿔났다는 그런 격으로 말이죠. 엄한 야권 주자를 갖다가 딜이 공격하는, 복당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꺼낸 이런 사람이 지금 젊은 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젊은 피를 70년대생을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달 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에서 70년대생들이 연달아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서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에서, 보수라는 정당에서 이례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야당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들은 이미 떠나라, 아랫세대에서 떠나라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근데 들어와서 젊은 피야, 당권 잡아야 돼. 어디서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은 자중자애하면서 정치를 그래도 1년 정도 딱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엔 당권 도전이 아니라 대권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 느닷없이 그냥 당권 도전하면서 야권에 지금 윤석열 총장, 제1위의 윤석열 총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격차가 있지만, 홍준표가 지금 2등을 하고 있거든요. 마의 5%를 넘었습니다. 그가 지금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7%까지 얼마 전에 나왔죠. 7점 몇 %가 나왔는데, 이 수치 같으면 복당만 하고 나면은 한 달 내로 20% 도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총장 혼자서는 절대로 대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교체 거짓말입니다. 딱 2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3사람, 4사람 정도, 5사람 정도가
같이 레이스를 벌여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또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원희룡이도 제주지사도 지금 대권 반열에 들어가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래서 야권이 흥행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서 흥행을 끝으로 해서 거기서 야권 단일화 딱 된 그 후보 윤석열 지금 제일 유력합니다. 윤석열. 그 다음에 홍준표가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제3, 제4, 제5 후보가, 이 후보의 인기란 것은, 국민의 선택이란 것은 흥행을 하면서 그들의 면모를 살핍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관심이 전부 집중합니다. 아,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야권들 저렇게 경선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X사람 참 괜찮네. 지지자가 전부 이쪽으로 몰리고 중도가 몰리고 이래서 성공하는 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요? 독불장군이 없다는 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거기서 2등으로 달리는 사람, 3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뺀찌를 놔버리면은 야권은 망합니다. 정권교체는 물 건너갑니다. 이래서 좋은 주자들을 아끼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김웅이라는 철딱선이 없는 초선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홍준표, 그것도 검사 대선배 아닙니까? 그건 대정치인인데 그 사람 향해서 그냥 복당 안 돼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하고 말이죠. 이런 자들 때문에 이 야권이, 그러나 초반에서 걸려들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김웅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저는 홍준표 몰라요. 제가 이러면 홍준표, 좀 아는 홍준표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으면 한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상을 드릴게요. 저 홍준표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거. 야권에서는 지금 2등 아니에요, 2등. 5% 마이백을 항상 넘어서 지금 당에만 들어오면, 복당하면은 저 양반은 바로 20몇 프로가 딱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야당이 흥행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얘기를 하는데, 이 김웅, 이 70년대생들이 세대교체하는데 그 세대 자체가 그 자기네들 수법으로 따지면은 그게 9세대예요, 벌써. 검찰에서 부장검사까지 다 끝나고, 검사 내정까지 쓰고, 그거 하나 히트했다고 뭐 드라마에 나왔는지 저는 그거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와서 정치권을 휘잡으려고 그러고, 당권 잡으려고 그러고, 뭐 당권 잡는 건 한 번씩 뭐 해가지고 뭐 당에서 먹으면 먹으십시오. 뭐 하지만 비판을, 대선주자를 비판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주자를, 지금 5%를 넘어가는 대선주자는 어떤 사람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5% 마이백을 넘는 사람들은 소중한 야권의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항상 비판을 야비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정책적 비판이라든가 어떤 라인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정치적 또는 소위 정치 배우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배우들이 있다면 그거는 밝혀야 되지만, 그 나머지 인신공격성,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당에 자기가 들어오겠다는데 왜? 김웅이 자신은 말이지 황교안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합격해서 누가 밀어줘가지고 누가 그 강력하게 밀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밀어줘가지고 됐지 않느냐 이거야. 왜? 그 공천심사위원이 누구였습니까? 형편없는 그 형훈가 그 공천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공천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비판. 그래서 그 꼴 났지 않습니까? 백석. 거기다 김세연.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을 들었다 놨다 하고 침몰해야 할 정당이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대서특필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위원으로 선발한
황교안이가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 이 야당이 이렇게 표를 못 얻은 이유는 뭐 코로나 전국 그것도 많습니다. 코로나 전국 영향도 많지만 그게 아니죠.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을 데려와가지고 김종인이가 다 했지 않습니까? 황교안은 2등 저쪽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둘이서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인데 실패자라고 하더라도 황교안이 당대표인데 이름 명목상으로는 실패자였지만 실제로 실패를 가져온 사람은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말이죠. 대선 중에 좋은 후보를 갖다 2명을 낙마시킨 사람입니다. 지 감정이 안 맞다고.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또 데려오게 당에 자기가 당권 잡으면 데려오겠다. 김종인을 데려오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그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공천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책임이 없어 하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누가요? 김종인이가요. 그런 사람 추종자, 그 사람을 모시고 오겠다는 사람이 당권을 지금 경쟁하고 있는 김웅환입니까? 모시고 있다고 자기 말로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냈지 않습니까?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내가 당권을 잡으면.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 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났다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잘 맞을까. 못난 녀석은 항상 못난 진망, 못난 그런 녀석다운 그런 진망 골라서 한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속담이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고, 야당 중진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또 출마를 했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또 홍문표 의원, 조혜진, 윤영석 의원도 당대표 선거에 나섰어요. 초선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이준석이도 나왔더군요. 이준석이는 갑자기 그냥 유승민이 언론에 난 보도에 가면 유승민의 그 추천으로 과거에 유승민하고 이준석 아버지는 뭐 친구라고 이렇게들 표현이 되더라고요, 언론에. 그래서 그 추천으로 해가지고 유승민 추천으로 해가지고 유승민 의원실에서 아마 인턴으로 있었던가 그런 어떤 의원실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 길로 하니까 젊은 사람도 하나 비대위원 넣자해줘. 박근혜 비대위원 때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이가. 그것이 자기 이력의 전부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공천 받아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은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학문적 또 이론적 또 실물 경제적 그 바탕을 갖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 같이 한번 하십시오. 예. 하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당대표가 뭡니까? 정권 교체를 끌어내야 할 당권의 그 당 시스템으로 정권 교체를 주도해야 되고 그걸 끌어내야 하고 견인해야 될 그러한 시스템적 책임을 진 막중한 역사의 막중한 당대표입니다. 여기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죠. 네. 그러면서 나서긴 나서는데 왜 멀쩡한 대선 주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홍준표 보세요. 공천에서 아주 못된 공천 심사위원장 김영호, 김세연 거기서 2번 쫓겨났잖아요. 고향에 나간다니까 안 돼. 그러면은 고향이 아니면은 양산에 내가 가가지고 거기 김두관이가 나오는데 거기가 문재인 사저가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내가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해서 거기 위원회 공천을 해달라. 거기 해줄 듯 하더니 시간 딱 끌어가지고 한 달도 찼는데 딱 끊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홍준표를 강퇴시키기 위한 작전을 공천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여기서는 국회의원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무소속으로 떠났다가 다시 국민 여러분 앞에 금의 환영을 하겠습니다. 내년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서 정말 무소속으로 정말 피난은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대구에서 주호영 지역구 바로 옆에서 거기가 영남고등학교 자기 고등학교 나온 데니까 그 지역에서 당선되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뭐가 잘못했다고 당대표를 그 전 당대표이자 대선 주자를 대선 후보를 지금도 야권에서 지금 2등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처절하게 막아낸 김종인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주호영을 비판했는데 보니까 주호영은 거기 가담 안 한 것 같더군요. 네. 제가 오해를 좀 했었다 이런 생각을 여기에 밝힙니다. 그 견제를 완전히 김종인이가 발길로 찼더군요. 초선들이 거기에 초선이 가담하고 안 된다고 여론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런 못된 짓을, 이런 못된 정치 공학을 배워서야 되겠습니까? 초선이면 좋은 것부터 배우고 단합시키고 내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강인한 그 정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 지금 386 세대가 젊은 피로 정치권에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왔지만 이분들은 지금 김웅은 언제 들어왔어야 될 사람이냐면요. 그때 들어왔어야 됩니다. 검사하지 말고 정치하려면은 좀 초년에 들어와가지고 386처럼 놀았어야 돼. 근데 자기가 또 아주 젊은 사람, 젊은 세대를 표방하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곱게 겸손하면 될 텐데 그냥 홍준표 잡고 늘어졌으니 말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7080을 판을 바꿔야 야가 산다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7080 정치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7080, 70 여권에서 말이죠. 386 세대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근데 나가달라는 세대가 여기서는 젊은 피다 하는데 젊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정신 상태가 젊어야 된다. 사리 판단,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엉덩이에 뿔 나서는 안 된다 하는 바로 그런 기준점으로 젊은 세대랑 컨셉을 바꿔 나가부터 정신이 젊어지고 난 다음부터 정신의 노쇠함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 젊은 피라는 말을 입에 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윤여정 씨도 나왔죠. 70이 넘은 74인가 75인가 윤여정 씨도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죠. 에? 이분들은 정신이 세계가 그만큼 짧기 때문에 그러한 연기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으뜸을. 경륜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정치 경륜이 필요 없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치에 가장 경륜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이 싸울 줄 알고 이 정권을 빼앗아올 줄 아는 그러한 프레임, 정당을 리딩해 나가는 소위 사명감으로 국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헌법수를 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러니까 여기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경태도 나오고 홍문표도 나오고 윤영석이도 나오고 조혜진이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러면서 해야지 무슨 뭐 김웅 또 뭐 이준석도 나온다고 그러고 윤희숙 씨 하나 딱 마음에 드네요. 윤희숙 씨 하나. 저 윤희숙 씨 본 적도 없어요.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분 같으면 한번 샘플로 모델 케이스로 한번 나와볼 만하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왜? 이분은 훌륭한 짧은 기간 중에 의회의 업적을 많이 남겼잖아요. 투쟁. 야권으로서의 속성도, 좋은 속성도 보여주고. 뭐 그랬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김웅, 그저 홍준표 물건 늘어져가지고 정치, 어떤, 공작적인 그런
느낌을 느끼게도 할 수도 있는 말을 자꾸 해야 된다든가. 왜 홍준표 쪼아대기를 하느냐? 김정인이 그렇게 좋아하긴 하겠지만, 또 누가 좋아하겠지만은, 그를 밀어준 사람이 좋아하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치가 희화화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함선, 거함 자유 대한민국호가 내년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면서 함께, 태양과 함께 떠오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야권 단일화, 또 단일화해야 됩니다. 한 사람 만들어내는 흥행의 과정, 야권 주자로 나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두 손 모아서 아껴주면서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걸 보여줘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자,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